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 5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보조 지표 모두 딱히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흰색으로 표시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가격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함께 파란색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형성된 이후에 그 분위기가 약하게 남아 이어져 오고 있는 것만 봐도 최근 리플 XRP 가격의 분위기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보시면 RSI도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는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살표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화살표 부분에서와 같이 약하긴 하지만 매수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든 언제든 출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상승 모멘텀이 생기면 바로 돌파가 가능한 분위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넷번 판사에 의해서 SEC 구제책 관련 리플에 대한 요청 사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리플의 재무제표,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그리고 판매 금액이 담긴 자료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넷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리플은 토레스 판사에게 오늘 새벽에 SEC에게 기한을 넘겨줄 수 있는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넷번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릴 때 구제 단계에 있어서 발견 단계를 2월 12일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기존의 토레스 판사가 명령했었던 구제책 관련 타임라인을 리마인드 해줬었는데요. 리플 측은 12일에서 20일로 연기를 해달라고 약 8일 정도 기한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주요한 이유는 일단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SEC도 기한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책 관련 중 발견 단계에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기존 타임라인대로라면 5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SEC가 요청한 자료를 넘겨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리플이 있는 그대로의 자료 사본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변호사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숨기려 할 것이고요. 또 제공되는 자료 중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리고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은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사업을 하는 기업체라면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플 입장에서는 최대한 발목 잡히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벌금 금액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미국 내에서 리플 페이먼트 사업, 즉 송금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고 결과에 따라서 리플의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독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송금 사업이든 토큰화된 사업이든 XRP 레저에서 이루어지고 또 XRP 레저가 활성화되어야 주요 토큰인 XRP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XRP 레저는 리플에 의해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제책의 결과, 소송의 결과, 그리고 에스크로가 어찌되었든 간에 리플사가 굳건히 존재해야만 XRP의 미래도 있다는 점은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존 디든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도 리플이 $10,000,000의 벌금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00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 정도 되는 벌금인데요.
리플 정도 회사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벌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리플사는 현재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연관이 있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 여부와 관련이 있는 이번 자료,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토레스 판사의 4월 이후의 최종 판결이 그들에게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토레스 판사도 그리고 리플도 SEC와 그간 3년 동안의 소송에서 페이먼트 사업, 즉 ODL 사업을 사실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최종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얼마만큼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지는 이번 발견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양 당사자의 브리핑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맥락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선물 ETF의 IBIT의 첫 공식 보유자가 레드우드라는 캐나다 자산 운용사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자산 운용사는 수수료 1%가 넘는 현지의 퍼포즈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ETF를 매도하고 IBIT를 갈아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수수료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7거래의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ETF의 하루 자금 유입액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다시 추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트코인 ETF의 유입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이 둔화됨과 동시에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그 자체에 대한 유입 때문에 소폭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감기가 4월이기 때문에 4월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먼저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미국이 약 2년 동안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던 도이치방크가 기존 전망을 뒤엎고서 연착륙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하반기 이미 연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로 하회한 점, 그리고 소비가 강하게 유지되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고요. 또 미국의 GDP 증가율이 1.9%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